네, 그럼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이사님 오늘은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좀 전반적인 분석, 시장 분석을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행에서 빅스텝 이야기도 하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실제 상담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요. 부동산이 막 폭락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좀 일부 떨어지다 다시 오르지 않을까, 다양한 그런 반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또 불안감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좀 전반적인 좀 시장 흐름을 좀 말씀드리고 어떻게 좀 우리가 좀 더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것까지 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전 세계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게 좋아할까. 어려운 내용을 좀 최대한 쉽게 제가 여러분들 좀 전달을 하고, 또한 여기 시청하신 분들도 이런 내용이구나 좀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좀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은 오늘 주제가 10월 부동산 시장 흐름을 파악하기입니다. 자,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가격이 대폭락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일부 하향, 일부 확 떨어진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 너무 공포에 너무 불안해할 거는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답을 먼저 드리면, 하락은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해야 되지만 너무 대폭락 그런 거는 좀 너무 좀 피해 가시는 게 낫고, 실제적으로 좀 요즘에 보면 유튜브나 영상 같은 게 좀 자극적인 영상으로 좀 더 접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도 보면 우리가 98년도에 우리 당시에 IMF가 왔었죠. 그때 집값 많이 빠졌고, 2008년도에 이제 미국 이제 서브프라임 터지면서 좀 집값이 많이 하락했는데, 당시 그 2018년도에도 10년 주기에서 이야기하면서 자극적인 영상을 통해서 대폭락한다는데, 실제적으로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팩트가 아닌 내피셜인 정보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정확한 팩트를 갖고 좀 더 불안하지 않은 내용들로 좀 접근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자, 실제 보면요. 앞에 내용 숫자 같은 거로 크게 보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인 이야기입니다. 보면요, 이 파란색 같은 경우는 이제 캐나다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은 뉴질랜드, 그 다음에 홍콩, 그 다음에 위에 여기가 이제 영국인데요. 자, 보면 실제적으로 70년대, 80년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지역마다 하다가 2000년대 넘어가부터 많이 좀 올랐죠. 많이 올라갔다가 2008년에서 2010년 때 상당히 좀 빠졌습니다. 이때가 세계적으로 위기가 왔었죠. 미 서브프라임 터지면서 모기지 사태가 터지면서 전 세계적인 하락할 때 우리나라도 당연히 이 하락의 물결에 같이 휩쓸려서 한번 떨어진 적이 있었고요. 자, 그 이후에 지금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했는데, 특히 이 지금 이후에 지금 여기는 같은 경우는 2022년 이후에 차트까지 나오진 않았는데 상당히 오른 부분들을 좀 볼 수 있고요. 17년도 기준을 봤을 때도 100보다 다 높은 수치, 지수가 나와 있는 부분, 2017년도 1분기 기수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어쨌든 지금 가장 제일 큰 시장이다 보니까요. 자, 미국 같은 경우가 여기 지금 보면요, 2008년부터 2010년 가장 크게 빠졌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주택이 어마어마하게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버블이 왔다고 할 정도로 당시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빠진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옆에 보면 우리 한국이 같은 경우에 보라색입니다. 자, 한국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지만, 물론 올랐다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상대적으로 한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과거 차트에 봤을 때 예전에 70년대 80년대까지는 통계는 없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자, 이 80년대 90년대 1기 신도시 발표되고 100만 가구 발표됐을 때 어마어마하게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부분이 있고, 이후에는 안정적으로 집값 공급에 따라서 많이 빠졌다가 IMF 이후에 빠졌다가 다시 오르락내리락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반대로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올랐으면 당연히 많이 빠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풀어나가는 부분들을 좀 이야기해드리고, 실제 보면요, 한국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수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많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좀 더 제가 풀어드리면, 우리나라 집값 빠지는 거랑 지금 미국 주택 지수랑 무슨 상관이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선행 지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주택 시장이 가격이 오른다 또는 가격이 떨어졌다. 자,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미 연준에서 지난주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하면 당연히 주택에 대한 구매 지수도 떨어질 거고, 금리가 올랐다? 우리나라 당연히 한국은행도 당연히 선대용을 해서 또는 맞춰가지고 맞불 작전해서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을 해야겠죠. 그럼 당연히 주택 대출을 받아서 금리를 이자를 내는 분들 부담되다 보니까 주택 구입이 더욱더 망설여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통계를 좀 말씀드리는데, 자, 스탠다드 앤 푸어, 자, S&P죠. S&P 같은 경우에 보면요, 자, 3대 신용지수에서 이제 지수를 나옵니다. 자, 케이스 실러 지수라고 합니다. 자, 케이스 실러 지수인데 이름까지 아실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아시는 필요하신 분들이 있는데, 자,
이 두 명의 이제 경제학자가 이제 만든 내용입니다. 칼 케이스하고 이제 로버트 실러라는 분인데, 이 로버트 실러라는 사람이 이 버블닷컴이나 또는 과거에 우리 주택 버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예견을 한 부분이다 보니까 과거 이제 경제 노벨 경제를 맞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미국 20개 대도시의 주택 지수를 표시를 한 겁니다. 자 우리가 뭐 과거에 미국의 집값이 오르고 또는 떨어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크게 알 필요는 없을 수도 있겠고, 또 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2008년도 기준에 자 이 차트가 있죠. 이때 모기지 사태가 떨어졌을 때 상당히 가격이 크게 떨어집니다. 물론 그때 이 지금 로버트 실러라는 경제학자가 이 내용을 미리 좀 선제적으로 예측을 하다 보니까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자 이후에 좀 여기 위에 차트인데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2020년도에 또 이 그래프가 있는데 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2020년도 오른쪽 그래프에서 가격이 급상승을 해버립니다. 자 왜 그러냐면 2020년도 여러분 다 아시는 자 코로나 유행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제나 침체나 뭐 전반적인 이동이 안 되다 보니까 미국에서 현금을 많이 유통을 시켰죠. 그러다 보니까 현금이 많이 유통이 되고 그만큼 현금 유동화가 풍부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돈이 많아진 사람들이 주택도 더 사고 오히려 집을 많이 사다 보니까 주택 지수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2022년도 7월 자 지금 이 S&P 같은 경우에가 이제 발표되는 게 2달 전에 통계를 이제 발표를 하는데, 자 2022년 7월 기준은 314.78이 나왔습니다. 자 314.78이라는 건 뭐냐면 2000년도 1월 기준이 여기는 100입니다. 자 100이라는 숫자였을 때 3배 이상의 집값이 올랐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지금 잘 안 보이겠지만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이제 아마 제가 볼 때는 다음 달이면 주택지수는 분명히 빠질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게 왜 그러냐 가장 큰 거는 이거죠. 그동안 2020년도 동안 현금 유동화를 많이 했다 보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랐죠. 자 인플레이션이 올랐고 실제 집값을 봤을 때도 미국 집값만 봤을 때도 자 거의 3배 이상의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거,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물가 인상률이 높았다. 그래서 연준에서는 어찌됐든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는 거고요. 금리 인상하면 당연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어찌됐든 세계 기초통화의 가치, 세계 경제 가치 블록에 들어가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당연히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내용을 체크했을 때 지금 현재 미국 주택 시장 지수도 좀 떨어지는 상황이고 이제는 그동안 많이 올랐다는 걸 인지를 했을 때 우리나라도 상대적으로 집값이 많이 올랐다. 그만큼 어느 정도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거를 어느 정도 지금 구상을 하는 게 좀 맞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 이후에 자 대한민국 주택 가격 추이를 보면요. 자, 이 과거에는 등락폭이 어마어마하게 심합니다. 당연히 뭐 주택 보급량이 100%가 안 되는 상황이었고 지금은 우리나라 주택 보급수는 100%는 넘는다고 하는데 실제 2022년도 2분기 기준일 때 3.7633으로 돼서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여기서 떨어진 부분인데 2021년 이후에 좀 주택 가격이 상당히 좀 하락폭이 있는데, 물론 수도권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좀 적었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좀 하락폭이 상당히 크고, 이건 이제 통계 자료입니다. 다 합쳤기 때문에 대한민국 주택 가격이고 실제 지방의 일부 지역은 더 하락이 컸을 거고요. 수도권의 일부 인기 있는 지역은 하락폭이 좀 더 작거나 좀 보합 상태로 지금 현재는 머무르는 기준을 보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주택 지수 케이스 실러 통계를 봤을 때는 우리나라도 어쨌든 금리 인상에 따라서 어느 정도 하락은 좀 더 지수가 계속적으로 되겠구나. 이걸 좀 체크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NAHB 미국 주택 시장 지수 어려운 내용 막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어렵지는 않습니다. 보면 미국 건설협회에서 보면 전미 건설협회인데 여기서 이제 통계입니다. 이제 건설업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이제 통계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설문조사나 전반적인 지수를 물어보는데 자 여기 기준 이겁니다. 자 50보다 높으면 주택 시장이 좋다. 50보다 낮으면 주택 시장이 좋지가 않다. 이 내용입니다. 자 봤을 때 실제적으로 보면 7월달, 8월달 넘어갔는데 지금 7월달 같은 경우에 보면요 지금 현재 아직까지 높은데 자 8월달 이후부터 지금 떨어집니다. 자 시장 지수가 좋아지지 않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자, 그래서 지금 46일엔 통계인데 실질적으로 10월달이면 제가 볼 때는 통계 더 낮아질 겁니다. 이거는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10월달 통계 뭐 나오면 자, NAHB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미국 주택 시장도 긍정적보다는 부정적이 많다.
이거를 지금 보고 있고요. 자, 당연히 우리나라 입장에도 중요하겠죠. 실제 우리나라 입장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2030 세대 매입 지수 이제 한국 부동산 원 자료를 갖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 과거 1월 달에 봤을 때요. 1월 달이나 뭐 2월 달. 자, 우리가 보통 3월 달에서 한 6월 달이 이제 보통 1억 할게요. 그다음에 뭐 9월 달부터 11월 정도를 볼 때 1억 할게요. 이게 뭐냐면 자, 부동산 우리나라 부동산의 보통 성수기 시즌입니다. 성수기 시즌. 자, 보통 우리가 제가 보통 상담할 때 뭐 이런 내용 말씀드립니다. 자, 집값이 어느 정도 좀 거래량이 많아질 때가 언제나요? 자, 올 초를 따지면요. 우리 설을 지낸 이후로 본격적으로 이제 부동산을 알아보시는 분들, 뭐 전세나 뭐 또는 매매, 또 집을 사시는 분들 알아보시는 분들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 하반기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광복절 이후에 지금을 좀 알아보시고 본격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다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한 겨울이나 한 여름에는 좀 보통 부동산 비수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어떻게 보면 지금은 성수기 시즌이어야 되는 시기이긴 합니다. 실질적으로. 자, 1월 달 보면요. 자, 총 거래량 중에서 2030, 자, 20대, 30대 실제적으로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또는 이사가 많거나 또는 뭐 결혼을 하거나 그런 분들이 집을 사는 비율이 상당히 높죠. 거의 한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자, 5월달 같은 경우는 뭐 주택 거래량 당연히 많았겠죠. 물론 뭐 성수기 시즌이다 보니까 많았고 당연히 2030 거래량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 7월달, 8월달 특히 8월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7월달이야 뭐 비수기 시즌 이해를 하는데 8월달 같은 경우도 2030 세대 비율이 상당히 낮아집니다.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지금 현재 뭐 금리 인상도 점점 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주택 하락 부분 때문에 관망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자, 금리 인상에 따라서 주택을 좀 더 사야 되는데 또는 집을 필요하신 분들이 주거 매매를 해야 되는 부분들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특히 20대, 30대의 비율 같은 경우에 비중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실질적인 실거주를 필요하거나 물론 투자하신 분도 있긴 하겠지만요. 실거주 필요하신 분들은 집을 사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었다. 자, 이 부분 당연히 금리 인상이 더욱더 되고 가파르게 되고 그런 규제나 그런 것들 완화된다 해도 금리 인상에 따른 뭐 대출 이자 부분들이 커진다면 당연히 집을 살려는 사람들은 더욱더 망설여지겠죠. 자,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계속적으로 똑같은 맥락입니다. 자, 이제는 매수자 시장이 우위가 되는 시장으로 계속적으로 바뀌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이제 매도자, 집 파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높은 위치에 있었어. 그래서 뭐 집을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집을 팔려고 해도 갑자기 2주 지나서 계약을 취소시키고 집값 더 높은 가격에 팔고 자, 배입 상환을 해도 이익이 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집을 계약을 하려고 해도 집값이 더욱더 빠지는 시기이다 보니까 그런 시장 분석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간단합니다. 자, 부동산 투자할 때는 이겁니다. 실거주하고 좀 투자를 좀 다르게 봐야 됩니다. 자, 실거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삶의 질이 가장 중요하겠죠. 뭐 우리가 뭐 집값이 떨어진다 그런 것도 중요한데 너무 막 투자에 너무 적극적으로 하시기에는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투자라는 거 실거주인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5인 가구가 있다고 할게요. 가족이 5인 가구가 상당히 뭐 가족이 많은데 자, 이분들한테 뭐 투룸이 거래가 잘 되니까 뭐 투룸에서 아파트를 사세요. 말씀드리기 좀 어렵겠죠. 자, 하지만 뭐 실거주 같은 뭐 삶의 질이 하지만 투자 같은 경우는 이겁니다. 자, 투자를 할 때 가장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내가 투자는 해보고 싶은데 내가 알고 있는 지역에만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서울에 뭐 예를 들어서 서울 마포에 삽니다. 자, 서울 마포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내가 어느 지역에 아파트를 뭐 여윳돈이 있어 투자를 해요. 근데 아는 동네가 많지가 않죠. 근데 마포 지역은 좀 자신 있어. 그러면 마포에 투자를 하겠죠. 또 어떤 분들은 뭐 은평을 하시는 분들은 은평 지역 좀 잘 알다 보니까 또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해서 우리 동네 뭐가 좋아진다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뭐 이 동네 호재만 믿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 투자라는 거는 실제 지역 특징을 체크를 해야 되고 실제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시장 분석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시장 분석 지금같이 좀 하락한 시기에는 뭐 적극적 투자가 아니고 공격적 투자가 아니고 좀 더 금액도 제가 볼 때 한 6억 미만으로 좀 움직이신 투자 포인트를 잡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과거에는 서울의 집값은 15억 뭐 대출 끼고 어느 정도 우리가 뭐 영혼을 끌어서 투자를 한다는데 그런 투자 예초에 저는 추천을 안 합니다. 자, 어느 정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 안에서 어느 정도 소액 투자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자, 실제적으로 좀 마지막 좀 정리는 좀 여기까지 넘어오긴 했는데 자, 우리가 전국에 있는 집을 봤을 때 인기 있는 지역을 볼 때
1억에서 2억으로 가는 구간은 상당히 빨라요. 실질적으로 공시지가 1억이나 또는 공시지가 2억짜리 집이 사고 올라가는 그런 속도는 실질적 분석이면 빠른데, 자, 예를 들어서 10억에서 20억으로 올라가는 구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속도가 더딥니다. 실제적으로. 자, 우리가 1억에서 2억을 만드나 10억에 20억을 만드나 뭐 금액은 당연히 10억이 당연히 더 10억, 20억 만드는 게 더 크겠지만 수익률을 봤을 때는 둘 다 똑같은 100%예요. 그렇다고 하면 실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시장 분석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가격이 좀 하락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좀 소액으로 안정적으로 또는 임대를 받을 수 있는 뭐 수익형 부동산, 차익형보다는 수익형 부동산 그런 투자처를 접근을 해야지 좀 더 안정적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현재 뭐 부동산 시장이 뭐 좋다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너무 대폭락 그런 거에 따른 그런 뭐 자극적인 거에 좀 더 뭐 반응하지 마시고 이런 통계 자료나 또 요즘에 보면 뭐 우리가 보면 부동산원이나 아니면 뭐 KB 부동산 가면 전반적으로 뭐 통계 같은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는 뭐 한국은행 사이트 가봐도 이런 통계들 나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FRED나 그런 사이트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시장을 뭐 분석하신 분들도 이런 통계를 갖고 그다음에 언론에서 뭐 내용들을 보면 뭐 어디 송도에 뭐 금액이 뭐 반값이 됐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시장 분석해 보면 반값 나온 거 없어요. 실제적으로 자극적인 기사에 너무 선동되지 마시고 이런 팩트만 갖고 체크하시면 좀 더 안정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